자, 그 나형 30번. 그 자연수 n에 대해서 0부터 n까지 정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n 플러스 1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이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과정을 5번 반복하자. 확인한 5개의 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AN이라고 한다. 일단 그러니까 뭐 AN을 구해야 이제 제일 마지막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일단 조건이 뭔가를 봤더니 꺼낸 공에 적힌 수는 먼저 꺼낸 공에 적힌 수보다 작지 않다. 이건 우리가 이제 중복조합을 배우면서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봤던 표현이야. 그다음 두 번째는 세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는 첫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보다 1이 더 크다. 우리가 이제 그 기본서에서 이제 그 중복조합에서 이제 이런 패턴을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패턴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걸로 일단 간단하게 먼저 사전 연습을 한번 해보면 집합 x가 이렇게 있어. x가 이제 정의역에 1, 2, 3에 속해 있고 집합 y는 공역에 가령 이제 1, 2, 3, 4, 5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 우리가 이제 기본서에서 많이 보는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냐면 x1, x2이면 그 다음에 fx1, 그 다음에 fx2이다. 뭐 이제 이런 조건. 이게 그냥 이상하게 읽었는데 의미를 살려서 읽어보면 정의역이 커지면 치역이 커지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어. 그럼 정의역이 커질 때 치역이 커지는 조건을 만족하도록 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의역이 커질 때, 즉 달라질 때 치역도 커진다. 즉 달라진다니까 얘네들이 같은 애들을 쓸 수는 없다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 중에서 몇 개가 필요한 거냐면 무조건 3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서로 다른 게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 5개에서 이 아이들이 대응이 될 서로 다른 3개를 일단 꺼내와. 그럼 5개에서 3개를 일단 꺼내오면 그리고 꺼내온 예시를 한번 보면 가령 1하고 가령 4하고 5를 이렇게 꺼내올게. 이렇게 꺼내와 버리면 일자가 쏘는 것은 무조건 얘를 써야 되지. 이 순서를 만족하려면 1이 얘를 쏘고 그다음 2가 4를 쏘고 3이 5를 써야 되거든. 그럼 이런 대응 관계가 만족되려면 이 뒤에 뽑아왔을 때 이쪽에 있는 정의역에 있는 1, 2, 3이 1, 4, 5에 대응이 되는 방법은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등호가 붙는 형태가 있었는데 x1, x2이면 이때 이제 fx1 그 다음에 이제 fx2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정의역이 커지면 치역이 크거나 같아진다. 즉 바꿔 말하면 작아지지 않는다, 작지 않다지 이 문제의 표현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정의역이 커지면 치역이 작아지지 않는 함수. 이런 함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에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위에 거하고 이제 달라진 점은 뭐냐면 정의역이 커질 때 치역이 크다는 위에 건데 아래는 크거나 같다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fx1과 fx2의 값이 이게 같아질 수도 있다는 거야. 바꿔 말하면 이 서로 다른 애들이 즉 대소관계가 있는 서로 다른 애들이 같은 숫자를 써도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결국에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같은 숫자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좌우지간 필요한 건 뭐냐면 얘네한테 대응이 될 3개를 주고 싶은데 근데 그 중에 이 3개 중에는 같은 게 있어도 좋다는 거야. 그러면 이 1, 2, 3, 4, 5에서 같은 게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즉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는 중복을 허락해서라는 표현이 되겠지. 그럼 그 1, 2, 3, 4, 5 5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아오는 거지. 그지? 그럼 3개를 뽑아오면 가령 선생님 이제 뽑아와 볼게. 그럼 2를 2번 뽑아오고 가령 5를 하나 뽑아왔어. 그럼 2를 2번 뽑아오고 5를 하나 뽑아오면 이때 1, 2, 3이 이 조건에 맞게끔 즉 큰아이가 더 큰 쪽을 쏘고 같은 것까지는 봐주겠다. 뭐지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려면 일단 제일 큰 애, 3자가 제일 큰 애 써야지. 그 다음 1과 2는 같은 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1, 2가 둘 다 이렇게 2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3이 이렇게 5를 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바꿔 말하면 뭐냐면 역시 여기도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해오면 뽑아만 오면 이 나머지 정의역에 있는 아이들이 얘네들한테 대응이 되는 방법은 한 가지로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요 내용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제 30번을 풀면 되는데 그럼 30번을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로 가보면 숫자를 5개를 뽑았대.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숫자는 이제 x1, 그 다음에 좀 밑으로 쓸게. x1, 두 번째가 x2, 그 다음에 세 번째가 x3, 그 다음 네 번째가 x4, 그 다음 x5 이렇게 됐어. 근데 얘네들은 어떤 숫자들로부터 만든 거냐면 0, 1, 2, 3 땡땡땡에서 n까지. 여기 1부터 n까지가 n개고 0자 포함하니까 전체가 n 플러스 1개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n 플러스 1개의 숫자에서 선택을 해본다 이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나온 거, 두 번째 나온 거, 세 번째 나온 거 뒤로 가면 갈수록 앞에 있는 숫자보다는 작지 않대.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부등호 관계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 만약에 문제에서 아무 조건 없이 이 조건만 만족하도록 하라 그러면 뭐냐면 저쪽 함수 문제로 가서 이 자리가 x 1, 2, 3, 4, 5가 있는 거고 이쪽이 0, 1, 2, 3, 4 땡땡땡 n까지 있는 거거든. 그럼 그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 이쪽에 공역 쪽에 있는 아이들이 0부터 n까지니까 전체가 n 플러스 1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아오면 그 다음에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는 방법은 유일하게 결정이 되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내기에는 30번 치고는 너무 문제가 약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살짝 이제 조건을 추가한 게 어떤 조건을 추가했냐면 세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는 즉 이 x3이 첫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보다 1이 더 크래.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더했을 때 이게 나온다는 얘기야. 바꿔 말하면 여기서 1 더했을 때 얘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는 여기에서 1 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를 갖다 x3을 이용해서 다시 써볼게.
그럼 첫 번째 수는 결국엔 뭐냐면 x3 빼기 1이 되고 여기가 x2가 되고 여기는 x3이 되고 여기가 x4 그 다음에 여기가 x5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런데 이 숫자의 이제 그 전체 선택 범위를 보면 요 x3-1이라는 숫자가 뭐여야 되느냐면 아무리 작아도 이 0보다 작은 수가 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x3 빼기 1 이 숫자가 0 이상이다. 바꿔 말하면 x3의 값이 이 값이 1 이상이다라는 걸 얻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거 뭐냐면 아 얘가 1 이상이구나. 그렇다면 얘도 1 이상, 1 이상 이게 다 이 부등호 방향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겠지. 그럼 요쪽 애들은 무조건 다 뭐냐면 1 이상의 숫자들로 일단 얻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식을 써보면 그냥 아예 이제 AN을 하고 쓸까? 그럼 이 문제의 식을 써보면 x3, 4, 5는 뭐냐면 0을 제외하고 1부터 n까지의 숫자들 중에서 중복을 하렇게 3개를 뽑아오는 거야. 그럼 1부터 n까지니까 n개에서 중복을 하게 3개를 일단 뽑아와. 일단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걸 뽑아오면 그럼 나는 그럼 뭘 결정한 거냐면 x3, 4, 5가 어떻게 될지를 결정을 한 거고 그럼 이때 x1에 해당하는 자리는 뭐냐면 x3이 나온 거에서 하나 뺀 수로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x1이 결정되는 방법이 이게 한 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구분을 좀 해보면 요 NH3이라는 건 뭐냐면 x3, 4, 5를 결정하는 방법. x3과 x4와 x5를 결정하는 방법이고 요거는 그때 x1의 값을 결정하는 방법인 거야. 그런데 그럼 이제 뭐가 남았느냐? 여기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이제 x3, 4, 5가 가령 숫자가 가령 이렇게 나왔다고 그럴까? 뭐 4, 7, 뭐 9 이렇게 골라졌다고 칠게. 그럼 여기에 x2는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그럼 x1일 거거든. x1은 여기서 하나 뺀 수니까 무조건 자동으로 3으로 고정이 돼버리겠지. 그럼 이때 이 자리에 들어갈 x2는 과연 뭐겠느냐라는 거야. 이 간격이 1이기 때문에 x2는 3과 4 사이에 있는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값을 골라야 되거든. 그럼 x2는 얘랑 같아지거나 얘랑 같아지거나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그래서 이때 마지막으로 x2를 결정하는 방법이 이게 두 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럼 결국에는 요 값을 요게 이제 x2를 결정한 방법이었어. 그래서 이 값이 그 AN의 일반항이 된다.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이걸 한번 풀어볼까? NH3 아니 밑으로 풀자. NH3 하면 이 값이 얼마 돼야 되지? NH3이면 이게 n 플러스 2C3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이렇게 되겠지. 그럼 따라서 문제에 주어진 식 시그마 얘가 뭐냐? 얘는 1부터 18까지 n 플러스 2분의 an n 플러스 2분의 이제 an을 쓰는 건데 a니까 이거 쓰면 되겠지, 그지? 그럼 이거를 쓰는데 그 요 조합의 그 분자만 위에다 쓸게. 그럼 n 플러스 2, 그다음 여기는 n 플러스 1, 그다음 여기는 n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분모가 3, 2, 1 이렇게 되고 위에 곱해져 있는 숫자 2가 이렇게 있었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그 정리하면 n 플러스 2는 이제 약분해서 지워버리고 그다음에 요 2도 이제 약분돼서 지워지겠지. 그러면 여기가 남은 게 뭐냐면 3분의 1은 이제 앞으로 묶어. 3분의 1 이렇게 앞으로 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그마 안에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n의 n 플러스 1, n이 1부터 18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은 연속한 두자연수의 곱의 합이지. 요거는 뭐 그냥 그 이 연속한 두자연수의 곱의 합의 공식을 외운 학생은 선생님처럼 그냥 외워서 풀면 되고 만약에 이게 안 외워졌으면 전기에서 시그마 k제곱과 시그마 k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거야. 선생님이 이제 공식을 외웠으니까 그냥 풀어볼게.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연속한 두자연수의 곱의 합은 3분의 1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 3분의 1에 그러면 18,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여기 20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해주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약분해야 하는 게 좋지? 3, 3 이렇게 해서 여기 얼마 남지? 여기 2 남지, 그지?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게 얼마지? 38인가? 38에다가 20을 곱해서 전체가 760.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은 760 이렇게 내면 되겠다. 그지? 그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이게 하나하나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려고는 좀 어려운데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 중복조합 문제랑 조건이 여기만 다르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부분만 좀 세밀하게 조건을 나눠서 생각하면 그다지 이렇게 그 3월달 30번 문제보다는 훨씬 더 그냥 그 뭐 어떻게 보면 뭐 서비스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 그지?